어렴풋이 생각했던 한 달 수입의 정점이 있었어. 그게 4만 원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연봉이 모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근데 너무 춥다. Oh, we got the bottle service VIP section. Sometimes funny me. You put a little bit of gasoline. I burned out so to speak. Come a little closer. It's exposure.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이제 RBW 들어가기 전, 들어가고 나서 또 RBW를 나오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중요한 경험들을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 성장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되게 많은 경험을 시청자분들께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또 인스타로 왜 별이랑 작업 안 하냐, RBW 나갔냐, 팬분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도 많았는데 내가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아직도 내가 RBW에 안 나간 줄 아는 분들도 많고, 겸사겸사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내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꿈이랄 게 없었습니다. 꿈이랄 게. 여러분 꿈이 있었어? 서훈 꿈이 뭐였어? 닌자요. 닌자. 맞아, 나도 가수가 좀 꿈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옛날부터 뭘 하고 싶다기보다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릴 때 우리 동네가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잖아. 그 롤모델을 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나? 좀 폐쇄적인 동네였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좀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는 홈페이지 만들고 막 글 쓰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이거 만드는 누구야? 찾다가 난 거 알고 보자고. 너가 이 홈페이지 만들었어? 이러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카페 운영한다든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 좋아해서 했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중학교가 완전히 그 삭막한 중학교였잖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은 흡연실처럼 꽉 차 있고 아무 통제 안 되는 거, 막 선생님들한테 침 뱉고 막 차에다가 낙하칠해서 막 그럴 정도 약간 완전히 안 좋은 학교였는데,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가지고 갔더니 이제 영화나 드라마면 야, 너 이런 거 잘하면 이런 거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잘한다 하고 끝났어. 아무 일 없었어. 나도 관심병이 되게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 노래를 잘 부르면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좀 힌트를 얻고 나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여자애들한테도 막 인기 끌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응원단을 한다든지 가요제를 나가다든지 막 하면서 그런 관심을 좀 축이다가, 그래도 공부를 막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대학 입학하고 나서 방학 때 TV에 출연했어. TV요? TV 가요제 출연을 했었어. 명절에 하는 그런 스페셜한 일반인들 나오는. 근데 거기서 또 막 상을 타가지고 방송을 그때부터 조금 했어. 막 재연 배우도 하고 막 이것저것을 막 했는데, 되도 않게 막 난 뮤지션 하고 싶다 이러니까 날 웃기려고 불렀는데 자꾸 진지한 소리 하니까 통편집되고 하다가 그냥 바로 도태됐거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캐스팅 사기에 당해가지고 가수 연습생이 됐는데, 그때가 계기가 돼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된 거거든. 이제 작곡가 형이랑 살면서. 이름이 뭐였지? 팀 이름 막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했어. 게린네스트. 린네스트. 막 자료화면도 있어, 자료화면도. 가요제 나오고 그랬어. 그때 노래할 때도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니까 퍼포먼스 짜고 이렇게 막 댄브 만들고 이런 걸로 좀 항상 그렇게 하면은 금상은 타더라고. 중간에 막 리믹스하고 이런 걸 하면은. 그때부터 그런 기획이나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실력도 안 되고 막 노력도 안 했으니까 다 무마되고, 그러고 나서 그냥 하던 건 음악이니까 아쉬우니까 군대 안 가고 막 작곡한답시고 막 그 스타크래프트하고 심즈하고 막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어떻게 좀
일을 하게 됐는데 인터넷에 막 올리고 주변 사람들 막 들려주니까 연락이 온 거야. 뭐 한번 보자.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월급도 줄게, 아예 여기서 일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월급 조금 받고 곡비도 좀씩 받으면서 살만했지. 그때가 되게 어떻게 보면 만족도는 가장 높았던 시기에 21~22살 때 한 200~300만 원 벌 때, 그때가 진짜 막 그 PC방 가서 웰치스랑 막 그런 것만 사 먹어도 되게 기분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좀 되게 빨리 하게 되면서 동시에 회사도 없어지면서 암흑기가 되게 길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치트키였는데, 진짜 그냥 계속 고생하다가 어쨌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도훈 형을 만난 게 29이었고, 그것도 되게 우연찮게 내 걸 듣고 해가지고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가 RBW가 없을 때, 와엔터라는 건 있을 때였다. 와엔터. RBW의 전신 중에 하나인데, 도훈 형 회사에는 아마 그때 팬텀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긱스도 잠깐 할 때였는데, 이제 도훈 형이 그때 이제 어떤 팀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파 팀인데, 너가 이런 음악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만났지만, 나도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나 이제부터 뭔가 진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했는데 2년 걸렸지. 이제 RBW 가기까지 그 사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29부터 31~2살까지 RBW가 생기기 전까지 거기도 이제 자리를 잡느라고 사옥도 이제 없고 이러니까 막 계속 옮겨 다니시고 그럴 때였어가지고, 나는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오라고 부르셨는데 안 불러주시니까 막 나는 작업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엄청 막 애가 탔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안동에 있는 그 RBW 그 첫 사옥을 이제 공사할 때쯤에 이제 너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호상이가 막내였고 이제 그 다음 막내가 나였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엄청 나는 너무너무 설렌 게, 작업실을 하나 써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공사하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벽지, 그 흡음재 벽지 마감재 색깔 고르라고 부른 거야, 다 작곡가들을. 너무 설레잖아. 근데 나 또 선택장에 있으니까 와인색, 그레이, 뭐 아이보리 하다가 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골랐어. 다들 막 엄청 설레면서 골랐어. 근데 어느 방 할 거냐 말하면서, 나는 근데 구석을 좋아하니까 난 좁더라도 구석이 좋다 그런 거 했었는데, 공사 다 된 거 보니까 다 똑같은 색이. 그러니까 좀 날림 공사였어. 그래가지고 막 차음 하나도 안 되고 방음 하나도 안 되고, 옆에서 말한 거 다 들리고 해서 벽 다 치고 더 치고 하니까 방 엄청 좁아지고, 그러니까 구석이 너무 좁은 거야. 안 되겠어가지고 도훈 형한테, 형 저 여기 중간 방으로 바꿔달라고. 왜? 그러니까 저 소파 놓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바꿨는데 거의 반년 가까이 소파를 못 샀어.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되게 형들이 좋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훈 형이랑 상호 형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돈이 왜 없어? 이런 느낌. 약간 그냥, 그리고 작곡가 일은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는 그 작곡가면 답 없다. 경기 엄청 안 좋다. 진짜 힘든 일이야. 이랬는데, 도훈 형이나 상호 형은 작곡처럼 좋은 일이 어딨냐. 그리고 돈은 벌면 되지. 막 이런 막 되게 안 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잊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소파를 못 산다고 말을 못 하니까 좀 고민돼가지고 소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근데 돈이 실제로 없어서 그랬고, 실제로 산 소파도 그때 중고로 뭐 7만 원인가 10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를 못 사가지고 한 반년은 끌었지.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벌던 시절도 아닌데, 이제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하니까 항상 나는 쪼들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이제 막내로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아무 구조도 없고 하니까 막 되게 막 무섭고 낯설지. 왜냐면은 나 빼고는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니까. 거기 또 어떻게 보면 큐브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어떤 선후배 관계, 어떻게 보면 KBS 공채 개그맨실에 약간 혼자 특채로 들어온 사람 같은 느낌이 딱 나니까.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뭔가 막 인싸 스타일도 아니고 어색하게 했는데, 뭐 그럴 것도 없었는데 막 소외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항상 또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문이 안 찍히면 내 지문 지워졌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마마무가 조금씩 이제 바빠지기 시작할 때쯤에, 일은 되게 많지. 어느 회사나 그러지만 막 자질구레한 걸 되게 많이 했어야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막
뭐 SBS 뭐 교통안전송 도훈이 형이 그때 당시에 마마무의 거의 모든 거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주의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되게 잘해놔야지 나중에 그게 다 하나가 돼서 잘 된다. 이게 보통 큰 회사들도 교통안전성은 되게 가볍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 그런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하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내 역할을 잘해야 되니까 막 죽으라고 하고 있었는데 곡 하나 넣기도 되게 힘든 입장이었고 당연히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약간은 스타일리시한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회사에 있던 이제 마마무 친구들도 그러고 그 외의 친구들도 좀 자주 이렇게 찾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조금씩 호흡이 좀 맞아 가려고 할 때쯤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게 요즘은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지분이라는 게 있고 막 자기 롤만 딱 하면은 뭔가 말끔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때가 딱 그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 뭔가 편곡을 맡기는 거. 편곡을 좀 해볼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몰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는 약간 영광 같은 느낌이 있어. 영광. 도훈 형이 나한테 편곡을 맡긴다고? 와 영화 해바라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 이건 기회야. 이번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런 느낌으로. 딱 근데 그걸 이제 받았는데 스타쉽의 이제 유승우라고 그 친구 곡이었는데 약간 오피셜리 미싱 유 계열 코드의 그런 미디움 발라드 곡인데 와, 난 너무 어려운 거야. 아마 그건 지금 다들 되게 어려울 거야. 그런 거 만들기. 왜냐면 특이하게 하면은 막 스페셜한 느낌을 주기가 쉬운데 평범한 노래는 잘하는 느낌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냥 여기에 있을 법한 반주를 만드니까 나도 생각이 드는 게 이럴 거면은 굳이 나한테 편곡을 맡길 이유가 없는데 라는 막 생각도 들고 고민되다가 들려드렸더니 아니 근데 도훈이 형 말도 길게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면 메리트가 없지 않니?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나 다시 하고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보니까 어려워? 뭐 이런 느낌이니까 나도 막 엄청 점점 쫄려가고 그래서 나도 막 별의별 버전을 막 만들었어요. 계속 막 코린 베일리 같은 스타일도 만들어보고 막 빅밴드 스타일도 만들어보고 힙합 스타일도 만들어보다가 막 다 해봤는데 뭐 일단은 이걸로 한번 보내볼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불려갔지. 그 다음에 피드백 딱 나오고 나서 우선 너는 뭐 이 일이 좀 우습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일이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 스타쉽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 프로젝트도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야. 너가 이렇게 내가 너 실력을 아는데 너가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도훈이 형은 내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마음이 없어서 대충 했다고 좀 느껴질 정도였나 봐. 피드백이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막 이제 그 말 듣고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또 자괴감도 들고 해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좀 막 쓴소리를 엄청 하시더라고. 당시에 다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깜짝 놀랐어. 도훈이 형이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훈계하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 신기하다 이랬어. 그래서 나는 그게 또 한편으로 기분 좋았어. 특별 대접 받은 느낌. 그리고 나는 이제 애제자 느낌인가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거 기분 좋은 거는 이만큼이고 위기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말에 가족여행이 있었는데 접고 주말까지 다 밤을 새가지고 몇 가지 버전 더 해가지고 드렸는데 결국에 안 됐어요. 속상한 건 둘째 치고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화장실 가기도 두렵고 마주치기가 막 두려운 거야.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어느 인하우스에나 그렇게 짙게 서열이 있는 구조에선 다들 그런 기분을 느낄 거야. 서구는 못 느껴봤지. 화장실 가기 두려운 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IBW에서는 막내들은 그런 기분 많이 느꼈을 거야. 워낙 이제 선배님들이 이게 직계 서열로 있으니까. 이제 나가면 마주칠까봐 화장실도 되게 자주 못 가고 지문 안 찍히면 두려운 마음 또 엄청 커지고 이러고 있다가 거기가 보면 6개 방 있는 좁은 통로 있잖아.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화장실 가려고 딱 나왔는데 조용해서 분명히 나왔는데 도훈이 형이랑 몇몇 형들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도훈이 형도 어색하게 오랜만이네? 뭐 이러더니 가려다가 근데 맞다 너 뭐 곡 좀 써놓은 거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마마무 뭐 게임 OST 뭐 해야 되는데 데모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급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쓸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뭐 써놓은 거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이거 만회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있습니다. 없었는데 있습니다 하고 막 한 2개 썼어. 진짜 초인 여기서 이건 마지막이다 하고
초이적으로 이름을 썼는데 내가 봐도 좀 괜찮아서 들려드렸는데 오, 야 괜찮다. 둘 다 괜찮아. 완성해봐. 했는데 완성했더니 이걸로 가자. 그것도 진짜 엄청 수정하고 믹스 막 성준이 형이랑도 기억나. 그때 믹스할 때도 그때는 도훈이 형이 센서가 끝에 가 있을 때니까 막 그 사소한 소리 하나까지 마지막 믹스 마스터 넘어갈 때까지 그냥 단 한 번도 그 신경을 안 빼요. 계속 체크하고 다 막 킥 마지막까지 더 바꿔보자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럴 때 성준이 형이랑 큐브에서 이제 믹스 도훈이 형 보내놓고 기다렸다가 막 이번에는 괜찮으시려나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그 곡이 이제 마마무의 걸크러쉬라는 곡이었고 그게 막 완전히 모바일 게임 OST였는데 멜론에서 한 7위까지 올라갔었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최고 기록이었고 지금 유튜브 찍고 있었어. 신인 작곡가가 뭐가 좀 잘 되면 또 되게 안 좋은 시선에 휩싸여. 일이 없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어도 일이 좀 바빠지면 또 그만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만 뭘 못해도 이게 좀 뭐 좀 됐다고 빠졌네?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인 거야, 그 시기가. 그런 오해들이나 갈등도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근데 나는 그때는 다행인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 워낙 고생하고 힘든 시간이 기니까 그리고 내 갈증이 너무 깊으니까 우쭐하거나 이럴 새도 1도 없고 돈이 들어와도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잘해야 돼, 해내야 돼, 막 이것만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첫 전환점이 내가 가난할 때 어렴풋이 생각했던 한 달 수입의 정점이 있었어. 그래서 3만 원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럼버게이트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끌어당긴 법칙으로 혼자서 혼잣말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 내가 지금도 가끔씩 힘들 때 약간 그런 인터뷰를 혼자 해. 막 그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릴 때부터 습관인데 그때는 페이스북에 글 쓰는 느낌으로 상상했어.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뭔가 고생을 했는데 이번 달 수입이 이네요. 뭐 이러면서 막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고 막 이런 걸 혼자서 막 상상했는데 딱 되게 웃긴 게 딱 그 액수가 그 달에 찍힌 거야. 그때가 내가 봤을 때 첫 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그때부터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긴장하고 이렇게 막 하나만 보고 가다가 내가 진짜 상상했던 액수가 눈앞에 온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거든. 그때 당시 내가 봤을 때 평균은 한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달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세상이 다 그냥 내 아래네 막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헤아릴 수 없이 뭔가 막 싱숭생숭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그것까지 가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내 몸도 가족도 친구도 주변 관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거기만 가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속에서도 염증이 많았겠어. 뭔가 이제 가족도 소홀히 하니까 맨날 막 엉망으로 지내는데 나는 그래서 그 생각만 했어. 이 모든 게 돈만 벌면 해결될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제일 나쁜 거지. 오히려 이제 곪은 게 더 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되게 우울해지고 막 권태로워지고 막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위기를 겪더라고. 그게 언제? 그게 딱 서른 이제 한 초중반, 서른 한 넷 뭐 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수익이 오히려 많아지니까 막 너무 막 방황하는, 막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 순서장 생각이 나네.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꽤 갔던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거의 33부터 한 5? 이때까지 계속 그랬던 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잘 이제 좀씩 나아지면서 나아졌지. 극복을 했지. 원동력 같은 게 있었어. 극복할 수 있는.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된 건 나는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름을 알려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가 아니고 나는 내가 가장으로서 잘 해내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어. 난 이 역할이 나한테 제일 좋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좀 더 보호자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최근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내가 아빠고 남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막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좀 제일 많은 원동력이었지. 사실 일에 대한 즐거움까지는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때가 제일 뭔가 회사에 있어도 마마무 애들을 여기서 막 얘기하고 도훈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난 그때 이게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되게 소외감 느끼는 거야.
다 친한데도 그때 생각해보면 다 되게 친했거든. 막 직원들이랑도 친하고 가수랑도 친하고 동료랑 친했는데 그냥 뭔가 어떤 무리 안에 있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외롭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지? 그래서 막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되게 나중에 알게 됐지. 처음에 좀 잘 풀리다가 꺾일 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그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OST를 초반에 한 것 빼고는 다 차트인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할 때쯤 50곡 할 때쯤에 꿈처럼이란 노래가 그때 막 멜론 막 월간 2등하고 막 그런 시기가 이제 다시 오면서 이제 마마무의 프로듀서로서도 이제 타이틀곡에 참여하는 전환점이 오지. 근데 그때부터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내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시기 질투도 받거나 어떤 좀 그런 갈등들의 요소들도 있었는데 나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 정도는 하는 타입이었거든. 그러면 좀 해코지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최대한 난 그 사람 미워하고 막 방어 기제 쌓는다기보다는 웃으면서 인간적으로 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넘어서 이제 좀 안착이 될 때쯤에 이제 중요한 역할로 넘어가게 됐고 그게 이제 우연찮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곡을 작업하는 게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